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국무총리와 기재부 차관 간의 어떤 설전 얘기를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의 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관련해서 여당과의 어떤 설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손실 보상 제도를 하는 것을 두고서 두 사람 간의 설전이 있었는데 먼저 총리의 말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업 금지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것은 물론 방역이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하고는 다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근거가 없이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제도도 만들고 입법을 해서 이런 경우에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 손실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자라고 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재부 차관이 반박하는 말을 합니다. 이번에 이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방식과 수단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논의 동향과 해외 사례 등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총리는 저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어떤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고 하는데 기재부 차관은 굳이 법까지는 필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 없다. 지금 이렇게 반박을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요. 처음에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살펴본 거죠. 법제화된 나라 없더라. 프로그램으로 쓰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19는 모든 나라가 초유의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이 법제화한 나라는 없죠, 당연히. 코로나에 관한 하는. 그다음은 프로그램은 제도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갑자기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내서 관료들이 막 만들어서 없는 돈을 전용해서 푸나요?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는 구조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갑자기 대통령 지시로 1조 원 푸시오. 그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프로그램은 추경을 하고 국회에서 승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재정을 만들고 집행을 합니다. 대부분 없는 돈을 만들 때 국채 발행을 하니까 기재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보면은 이 두 가지 말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면 찾아 나갈 수 있는데 그럼 기재부에 총리가 요청을 하면요. 프로그램 만드시오. 그럼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까요? 제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하는 느낌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총리가 지금 법제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료가 반발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총리는 어떤 심경일까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저항 또는 반대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지난해 지금 국회의원들 나와서 저희 토론하다 봤더니 이미 지난해 관련해서 법안 마련했을 때 그때부터 이미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때 무산이 됐던 사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때부터 우리는 보아왔죠. 이 과정을 계속 봤습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풀 때도 처음에는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난색을 표하죠. 그런데 이제 지급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아니다. 효과가 30%밖에 없었다라는 사후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2차, 3차 때도 또 이 얘기가 있는데 돈 없다는 얘기에 막혀서 선별지원이 됐죠. 4차도 이야기가 여권에선 나오다가 지금은 싹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이 제도,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제 이 제도도 법안을 마련을 했는데 이 안 자체도 이미 기재부는 지난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했다는 얘기고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총리가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저항 세력이 있다 이 말을 했어요.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런 발언들이 네. 바로 저항과 개혁에 대한 반대 목소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제 정리를 하고 나니까 총리가 그럼 기재부 차관에게 저항 세력이라고 이야기한 셈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격노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쉽지가 않고 또 이제 야권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저렇게까지 이제 강수를 두는 것은 혹시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니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사실 캐나다 같은 사례를 보면 안심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을 따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막대한 피해의 희생을 감수했잖아요. 최근에 강원래 씨 뭐 발언이나 홍석천 씨 발언도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정 총리의 저런 발언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명령에 따라줘서 K방역이 성과를 냈다면 여기서 희생한 뭐 1인당 많게는 1억여 원, 적게도 수천만 원 손해를 본 분들에게 100%는 아니어도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훨씬 더 모든 방역과 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수처 상황 그리고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두고 정부 안에서의 의견 충돌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